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장기채권 ETF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장기채권 ETF가 인기가 많은지, 또 왜 지금 이 장기채권 ETF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에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첫 번째, 채권 ETF를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TMF의 단점, 최근에 이 TMF가 굉장히 핫한데 이 TMF의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TMF 매수 대응 전략, 자, 그러니까 이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구축해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기에 한은행이 이 자금력으로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보다 신용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마 국가가, 미국이 이렇게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채권인데, 이 채권은 말 그대로 빚 문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큰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채권을 산 자에게 몇 년 뒤에 이자를 얹어서 채권을 되사는 방식으로 대출을 갚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보았을 때 채권은 대출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들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거래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과 다르게 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변동한다는 점에서 이 주식과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채권은 대출과도 조금 다르고 주식과도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권과 주식의 큰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이 투자 성향에서 가치 변동이 큰 주식과 다르게 가치 변동이 적은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채무를 다 안 갚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최근에 금리가 매우 높아지면서 이 채권에 대한 관심, 채권이 지금 가격이 절하되어 있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채권에 대한 인기가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다시 인하를 하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냐? 이것은 약간의 수학 공식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와 채권의 관계는 반비례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100- 금리는 채권 가격이다 라는 이 공식에 금리와 채권 가격을 대입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시를 들면 금리가 1일 때 채권의 가격은 99가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5일 때 채권의 가격은 95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채권의 가격은 비싸고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면서 지금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장기 채권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TLT나 TMF를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아직 여전하게 리스크가 남아있죠. 연준 이사는 물가 묘표치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추가금리가 한 번 더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 TMF 이때까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는 사셨는데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22년 만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중에 장기에는 지금의 금리보다 낮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에 대비했을 때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수익률도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TMF라는 3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TMF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는 평단이 어디다, 지금 물려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TMF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큰 단점은 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상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MF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락을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또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운용 수수료나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버리지 3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상향을 하더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보다 나중에 금리가 낮아 있을 것 같고 채권의 가격은 더 올라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일단은 TMF의 경우는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TMF의 경우에는 분명히 3배 레버리지 ETF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는 것도 가정을 해봤을 때 분명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TLT, 그러니까 1배 레버리지짜리 이러한 ETF를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대응 방법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셔서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3배 레버리지 ETF,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3배의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슈 이러한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이더라도 안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대한, 매수를 하는 시점에 대한 공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TLT와 TMF 이 두 가지 종목을 비중 조절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MF의 경우 TLT 이 장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구간을 바닥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8월 10일에 이 CPI 발표도 남겨두고 있고 앞으로 금리 인상 발표들도 올해 많이 남겨두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 구간대를 바닥으로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이 TLT와 TMF의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안정성도 보장하고 수익성도 보장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율로 조절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은 1대4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1은 TMF이고 4는 이 TLT로 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금 고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TMF의 경우 저번 주 금요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변경이 되는 그 지점부터 장기 투자로 모아가시더라도 그때부터 TMF의 비중을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계좌 개설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계좌 링크 남겨놓을 건데, 이 비대면 계좌 개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일단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신 이후에 아래쪽에 또다시 링크를 하나 더 남겨놓을 텐데, 여기에 가서 유치자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에 천재개미로 등록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량이 정해져 있는 한정이기 때문에 굳이 꼭 거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가입하셔서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채권은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TMF는 확실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 다르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확실한 것은 시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0일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다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물가가 낮춰지지 않았을 때는 금리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고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마감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또 좋은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1배 레버리지인 TLT를 매수를 해서 장기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TMF의 장기 투자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